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예, 방금 전까지 이제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. 네. 아킬레스 건염은 말 그대로 여기 힘줄 같은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종아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이렇게 선을 따라서 쭉 아픈 게 특징입니다. 근데 이런 아킬레스 건염과 비슷한 질환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. 아킬레스건 점액낭염이라 그래서 이름이 좀 복잡한데 이 아킬레스건 주변에 있는 점액낭이라는 이 스펀지 같은 게 있습니다. 그 스펀지 부분에 염증이 생긴 것을 점액낭염이라고 하는데요. 이 앞에서 얘기한 아킬레스 건염은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세로로 종아리부터 발까지 쭉 이렇게 아픈 경향이 있고요. 점액낭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이 발 뒤꿈치에만 몰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스펀지, 점액낭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발 뒤꿈치가 크게 부어오릅니다. 크게 이렇게 발 뒤꿈치가 부어오르고 빨갛기도 하고 좀 욱신거리기도 하고 이거를 이렇게 만져보면 아까 스펀지 같다고 얘기했는데요. 손이 쑥쑥 들어가는 느낌도 좀 납니다. 이렇게 이제 아킬레스건이나 혹은 아킬레스건 주변에 점액낭에 염증이 생긴 거는 둘 다 비슷하게 이제 과사용, 많이 써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이 둘 다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. 네, 아킬레스건 점액낭염이 아닌지도 정확하게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보통 허리 디스크라든지 허리가 약하신 분들이 다리 통증까지 호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. 원장님, 그렇다면 이렇게 허리 질환과 우리 시청자님의 증상도 좀 연관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. 어떻게 보시나요? 예,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는 질환은 굉장히 많이들 흔하게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허리 디스크라 그러면 허리가 많이 아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이 실제로 급성으로 젊은 분들이 디스크가 오게 되면 대개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반대로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만성으로 디스크가 오시는 분들은요, 오히려 허리 증상보다는 엉덩이나 그 밑에 다리나 종아리 같은 부분에 통증, 당김, 저림 같은 걸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요추 5번,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1번 이런 신경들이 디스크에 의해서 눌리게 되면 그 신경들은 아까 말씀드린 아킬레스건 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킬레스 건염이 아닌데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이 종아리가 당기거나 뒤꿈치가 아프거나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 디스크 때문에 다리가 뻣뻣해지는 증상 때문에 아킬레스 건염이 있던 분들이 더 악화되거나 혹은 이게 중첩돼서 허리 치료를 해야만 아킬레스 건염이 좋아지는 경우도 임상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. 그러므로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내가 진단받고 약을 먹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낫고 오래 간다 하시는 분들은 허리 디스크까지 한번 생각을 해서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네, 이렇게 아킬레스 건염뿐만이 아니라 발 뒤꿈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까지 살펴봤는데요. 다시 아킬레스 건염으로 돌아와서요. 최준 원장님, 그렇다면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? 예, 한의학에서 항상 그 통증 질환을 얘기를 할 때 경락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. 경락 그러면 경락 마사지 이렇게 굉장히 좀 친숙한 단어로 들어보셨을 텐데요. 경락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기운과 혈액, 기혈이 순환이 되는 통로입니다. 이 경락은 기혈이 순환이 되는 통로인데 여기가 막히게 되면 그 부분으로 질병이 생기거나 특히나 이 통증 질환들이 굉장히 쉽게 생기게 됩니다. 근데 이 경락 중에서도 족태양 방광경이라고 해서 종아리 뒤쪽과 발 뒤꿈치를 딱 지나가는 경락이 있습니다. 앞에서 시청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아킬레스 건염이 있을 때 종아리와 발 뒤꿈치가 아프다고 했는데 딱 방광경이 그 종아리와 발 뒤꿈치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 방광경락에 기혈이 순환이 되지 않을 때 이런 아킬레스 건염이 생기거나 그와 유사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. 또 하나 이 방광경이라는 것은 허리도 지나가고 등 뒤쪽도 지나가고 뒷목 쪽으로도 지나가기 때문에 방광경락이 안 좋다 그러면 내가 이 종아리 뒤쪽도 당기고 안 좋지만 허리도 내가 평소에 좀 뻣뻣하고 안 좋다. 뒷목도 내가 늘 좀 결리는 것 같다.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단순하게 내가 이 아킬레스건을 많이 써서 염증이 생긴 것뿐만이 아니고 이 경락 자체 병이 들어서 아킬레스 건염도 오고 허리도 아프고 뒷목도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같이 온 거기 때문에
이런 경우는 단순히 이제 소염제만 드시는 치료보다는 좀 한방적으로 경락을 좀 소통시켜주는 침 치료 등이 더 좋을 걸로 예상됩니다. 네, 그렇다면 기혈이 순환하는 통로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도 궁금하고요. 앞서서 원장님께서 무조건적인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. 그렇다면 증상이 회복하려면 또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지 알고 싶거든요. 네. 예, 우리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. 이 아킬레스 건에 염증이 생긴 질환이 아킬레스 건염인데 이런 아킬레스 건염 말고도 우리가 흔히 듣는 관절염, 그러니까 관절에 염증이 생긴 질환, 기타 다른 뭐 저맥낭염, 저맥낭에 염증이 생긴 이런 염증이 생기는 통증 질환은요. 기본적으로 더 악화시키거나 더 자극을 주거나 더 건드리지만 않으면 대개는 3일에서 7일 안에 저절로 좋아집니다. 치료를 안 해도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좋아지는데 이 잘 생각해 보시면 시청자님 분들 중에서도 내가 어디 다쳐가지고 빨갛게 막 부어오르고 욱신욱신거리고 막 빨갛게 열이 나는 염증이 생겼는데 뭐 특별히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놔뒀더니 저절로 깔아앉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이 아킬레스 건염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리를 쓰지 않고 충분히 휴식을 잘 취해주면 대개 3일에서 7일 안에 많이 깔아앉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 환자분들을 보면 일주일 안에 좋아지는 분들이 굉장히 드뭅니다. 왜냐하면 이제 아킬레스건은 걸을 때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3일에서 7일 정도 안 걷는 분들은 입원하신 분들, 휠체어 탄 분들 말고는 거의 없어요. 그래서 내가 아킬레스건이 부어서 이렇게 아픈데 염증이 생겼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출근도 해야 되고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해서 걸으셔야 되는 분들은 뭐 반깁스라고 하죠. 스플린트 같은 거 착용하시고 압박붕대 같은 거 감으시고 최대한 덜 쓰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이런 한방 치료나 침 치료를 통해서 이게 저절로 안 나으니까 치료를 꼭 받으셔가지고 빠른 회복을 좀 도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머리가 시리시다고요? 예, 머리가 이게 3, 4년 전에는 조그맣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름에도 이렇게 좀 시렵거든요, 많이요. 예, 더 심해지시고 그러면서 예, 요 예, 선풍기 바람도 예, 아니, 부위가 머리 위쪽이 그러세요? 뒤쪽이 그러세요? 아니면 옆이나 앞 어느 쪽이 주로 많이 그러세요?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, 우에. 전체적으로 다 그러시고요. 예, 예. 일단은 이런 머리가 시리다는 이 말씀은요. 이 시린 느낌은 신경통에 해당이 됩니다. 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이제 통각 과민이나 감각 과민이라 그래서 이 차가운 아까 찬바람쯤은 더 시리다 그러셨는데 이런 차가운 느낌을 훨씬 차갑게 느끼신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제 화끈거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뭐 시린다, 전기 통한다, 기타 이상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런 경우는 머리 위쪽 두피에 있는 신경이 되게 문제가 생긴 경우고요. 이제 부위에 따라서 가는 신경이 좀 다른데 이 옆쪽이나 위쪽으로 가는 경우는 3차 신경이라는 신경이 이렇게 올라가고요. 뒤쪽에서는 대후두 신경, 소후두 신경이라는 신경이 목 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양방적으로는 목이나 이런 얼굴 쪽에 안면 근육이 긴장되거나 아니면 신경을 누르거나 해서 신경통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. 한의학적으로는 요 두피 쪽에 지나가는 각각의 경락이 있습니다. 이제 뒤쪽이나 머리 위쪽이 주로 그렇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족태양 방광경락이라고 하는 경락에 문제가 생겨서 이 시린 느낌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. 옆쪽에는 담이나 삼초경락, 앞쪽에는 위경락 이렇게 각각에 해당되는 경락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가까운 한의원 먼저 가셔가지고 어느 경락인지 확인해 보는 게 첫 번째 필요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혹시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목이나 머리 쪽으로 평소에 좀 뻣뻣하거나 안 좋거나 그런 증상은 없으시고요? 그런 거는데 여보세요? 예, 듣고 있습니다. 예, 그런 건 없는데 덩어리 전체가요. 예. 계속 거리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파스 바른 거 마냥 화쿵화쿵거리거든요. 요 아까 앞에서 저희 이제 방송 앞에서 혹시 들으셨는지 이제 잘 모르겠는데 방광경락 자체가 등을 지나갑니다. 그래서 방광경에 문제가 생긴 분들이요, 요 등이 시리기도 하고 목 뒤도 안 좋고 머리 전체가 이렇게 시리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일단 그 경락에 병이 생긴 걸로 볼 수 있고요. 이게 단순하게 장부, 오장 육부 안에 병이 든 게 아니라
일단 경락 부분에만 이 병이 생긴 거라 그러면요, 제일 기본적으로는 그 방광경락 등 시리고 요 머리 쪽 시리고 이런 걸 치료해 볼 수 있는 침 치료가 일단 우선될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 경락이 목과 척추를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이 척추가 삐뚤어져도 방광경락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추나 치료라고 하는 뼈를 맞추는 이런 치료, 척추 치료를 해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.